괜찮다, 괜찮다 했는데 남편은 진짜 괜찮은 줄 알더라고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마음은 부서져 가는데 입으로만 괜찮다고만 하는 그런 날.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날 말이에요. 저는 결혼 30년 동안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. 남편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죠. 돈을 벌어다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됐습니다. 남편이 벌어온 돈보다 그 돈을 쓰는 방식이 저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. 3년 전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비와 치료비가 꽤 컸죠. 남편은 병원에 단 하루, 그것도 퇴원하는 날 잠깐 왔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도 나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몸 조심해. 근데 이번 달 보험료 밀렸더라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날 병원비는 제가 몇 년간 모아둔 비상금에서 나갔습니다. 남편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. 기가 찰 노릇이죠. 남편은 가끔 생활비를 벌어오지만 그보다 먼저 그 본인 빚 갚는데 씁니다.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줬다가 진 빚이었죠. 저는 매달 공과금과 식비를 맞추느라 손이 발이 되도록 뛰었어요.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개나 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아.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. 라고 말을 했습니다.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진짜 아무렇지 않게 다음 달에도 돈을 안 줬습니다. 어느 날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그때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. 당신 통장에서 좀 빼드려. 모아둔 거 있잖아. 그 돈은 제가 몇 년간 시장에서 장 볼 때 남은 거스름돈 그거 모아둔 거였습니다. 새로 장만하려던 겨울 패딩도 낡은 전기밥솥 바꾸는 것도 포기하고 모은 돈이었다고요. 결국 저는 그런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. 그날 밤 텅 빈 장고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. 남편은 그날 일찍 잠들었고 저는 주방에서 쓸쓸히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. 그것뿐이 아니에요. 제 생일날에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. 아침에 남편이 건넨 말은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어. 늦을 거야.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식탁 위엔 찬밥 한 그릇 덩그러니 있었습니다.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서 생각을 했죠.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걸까 하고 말이죠. 그날 이후 제 생일을 아예 신경 쓰지 않게
됐습니다.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크게 넘어졌습니다. 손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찢어졌어요.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. 나 지금 바빠. 얼른 택시 타고 가. 저는 피가 줄줄 흐르는 다리를 부여잡고 한 손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. 그날 수술을 받고 깁스를 했지만 남편은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.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? 괜찮아? 한마디 툭 던졌죠.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. 저는 남편한테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. 아니,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무심한 대답뿐이었으니까요.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, 아주 서서히 죽어갔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남편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도 계속 괜찮다고 하실 건가요? 저는요, 그렇게 수년을 참다 보니까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. 남편이랑 나누는 대화는 밥 먹었어? 돈 있어? 그게 전부가 됐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.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늙었어? 그 말이 제 심장을 진짜 깊게 찔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끝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런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. 정말 성질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혼자 조용히 거울을 보았습니다. 그 거울 속에 저는 초라하게 늙어버린 여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. 예전엔 그렇게 웃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입가에 주름만 깊게 패여 있었죠. 그 주름이 세월 때문만은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며칠 전 저희 집안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. 전기요금이 밀렸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저는 그걸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그 고지서를 보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일도 일찍 나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. 저는 기가 차서 속으로 웃었습니다. 또 알아서 하라네요. 그 말은요,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. 이제 건강도 돈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.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미뤘습니다. 어깨가 아파 밤에 잠을 못 자는데도 남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파스 붙이면 되지. 그 말만 했습니다.
이제는 몸이 무너져도, 제 마음이 무너져도 남편은 그저 모르는 척 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. 어느 날인가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우리 점심이나 먹자. 얼굴 보고 싶다.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남편이 그날 회사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또 막 시작이 됐습니다. 도시락 재료 사고 나면은 내 점심값은 없어지는데 어떡하지? 결국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미안해. 다음에 보자.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.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.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. 저는 주방에 앉아 차가운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. 남편이 물었습니다.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? 저는 그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나 이제 괜찮다는 말 그만하려고.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. 그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죠. 이 사람은 내가 무너지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. 여러분이라면 정말이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지쳐도 계속 괜찮다고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이제라도 제 마음을 꺼내놓아야 할까요?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을 조금씩 꺼내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이 그 마음을 받아줄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혹시나 하는 기대와 이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체념 사이에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하루를 끝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아내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전국에 있는 다른 아내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